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외 여론전이 갈수록 격화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정한 최종 선고 시점의 마지노선은 그 자체만으로 정치적 의미가 큽니다. 3월 들어서 현재는 오는 17일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보름간 모든 일정을 비워놓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달 중순 선고가 유력하게 점쳐지는 가운데 헌재가 탄핵 심판 선고를 17일 이전에 끝내기 위해 미리 일정을 정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이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마친 헌법재판소.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선고 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엿새째인 오늘까지 선고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이후 오는 17일까지 다른 헌법재판 관련 변론 기일 등 일정을 일절 추가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오는 18일 오후 2시 열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1차 변론까지 모든 일정을 비워둔 겁니다.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과 중앙선관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찰 권한 관련 권한쟁의 심판 선고가 있었지만 모두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전에 예고한 일정이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두고 법조계에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마지노선을 오는 17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최후 변론 종결 이후 거의 매일 재판관 전원회의인 평의를 열어 탄핵 심판 쟁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3.1절 연휴 기간도 자택에서 증거자료와 재판 기록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헌재 탄핵 심판 선고일은 모두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선고 선례를 따른다면 오는 17일까지 남은 금요일은 7일과 14일 양일 뿐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원 의견서 제출 시한이 오늘로 마감됐습니다. 결과가 곧 나올 거란 전망이 제기됩니다.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가 막판 변수로 떠오를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지난달 20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신문을 한 서울중앙지법 내란죄 재판부. 재판부는 윤 대통령 구속 여부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며 검찰과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열흘 안에 추가 의견을 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 기간 총 2차례 의견서를 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속 사유는 소멸됐고 지금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 재판장께서 현명한 결정을 하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27일 낸 의견서에서 구속기간 만료 전 기소가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대통령의 사건 관계자 회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취소에 반대했습니다. 의견서 제출 기한이 오늘로 끝나면서 재판부가 이르면 내일이나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구속 취소 여부를 밝힐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구속이 취소되면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풀려나 내란 혐의 형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기각 선고가 나면 대통령 직무에도 즉시 복귀가 가능합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도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권이 한 총리 직무 복귀에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한 총리 탄핵 심판이 대통령 탄핵 심판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데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면서 이 단식 농성까지 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변론은 지난달 19일 종결됐습니다. 과거 전직 대통령들이 최종 변론부터 선고까지 2주일 정도 걸렸던 걸 감안하면 이르면 이번 주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한 총리 복귀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하며 최 대행을 압박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마은혁 후보자 결단을 앞두고 우리 최상목
권한 대행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한 총리의 직무 복귀가 최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탄핵이 당한 지 벌써 66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지난번에 1차 변론 기한하고 종결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선고를 내려라.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 여권 내부에서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는 기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한 총리가 복귀하면 마 후보자를 임명 안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를 멈추고 즉각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 사유에 헌재 후보자 미임명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용될 걸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세진 기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느냐인데 최상목 대행은 현재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건가요? 네, 마 후보자를 임명하느냐 마느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택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죠. 키를 준 최 대행은 지난주 목요일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이 국회 권한 침해라는 결정을 내린 후 오늘까지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각계 인사들 만나면서 의견 청취했다고 하고요. 이틀 뒤에는 국무위원 간담회도 소집을 했습니다. 의견 수렴 차원에서죠. 여권에서는 평생 공무원으로 살아온 최 대행이 헌재 결정에 부담을 느껴서 결국 임명하는 거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라 이렇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거죠. 네,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하는 게 된다라고 압박했죠. 윤상현 의원은 국무위원 중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면서 단독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 의견을 심도 있게 들어라라는 조언도 내놨습니다. 보니까 단식 농성까지 한다면서요? 네, 박수영 의원의 단식 농성도 시작이 됐습니다. 최 대행과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 85년도 행정고시 합격 동기인데요. 절친이자 40년 친구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최 대행은 절대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 한덕수 총리가 돌아올 때까지 무조건 결정을 미루라라는 거죠. 그럼 한 총리가 돌아온다면 마 후보자 임명을 안 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여권에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한 총리 탄핵 심판이 윤 대통령보다 먼저 나올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거든요. 여권에서 기대하기로는 이르면 이번 주 한 총리가 복귀하게 되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점이 포함이 됐었잖아요. 헌재에서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 계속해서 임명 않는 상황도 방어가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계속해서 가정이긴 한데 한 총리가 복귀를 한다면 야당 쪽은 어떻습니까? 네, 한 총리에게도 후보자 임명을 압박할 걸로 보이는데요. 헌재가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으니 한 총리도 복귀한다면 마 후보자 임명해야 한다는 거죠. 여야가 같은 사안을 두고 해석이 완전히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 당연히 인용돼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설령인 기각이 되더라도 국정협의체 상대가 바뀌는 것 말고 달라지는 게 있겠냐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만약 한 총리 복귀가 이루어진다면 이건 민주당엔 악재일 것 같은데요. 네, 무리하게 탄핵 추진한 것 아니냐 역풍 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3일절인 어제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에 그 후폭풍이 거셉니다. 경찰 추산 탄핵 반대 집회에는 12만 6천 명이 몰렸고 탄핵 찬성 집회에는 18,000명이 모였습니다. 집회에서 쏟아진 격앙된 발언들을 빌미 삼아서 또다시 서로를 향한 비판과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대로변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집회에 등장한 국민의힘 의원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부당하다면서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저희가 무시해야 됩니다. 초공수처! 경찰 비공개 추산 기준으로 이날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는 12만 6천 명이 참석했고 탄핵 찬성 집회에는 1만 8천 명가량이 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발언을 한 서천호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며 일제히 공세에 나섰습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극우의 미몽에 빠졌다며 서 의원을 제명하지 않는 건 극우의 마리오네트임을 고백하는 꼴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언한 국회의원들이 폭력적 헌법 불복종을 선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통령이나 당대표가 내란죄로 형이 확정될 경우 정당 해산 청구를 강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서 의원의 발언이 과격했다면서도 민주당의 사과가 먼저라고 반박했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수십만 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극우입니까?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이러한 비판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극우입니까? 그러면서 민주당이 극우몰이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 허위 답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한 뒤부터 공수처를 향한 여권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영장 쇼핑 의혹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 윤 대통령 수사의 부당성을 부각할 수도 있는 만큼 막판 탄핵 정국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공수처로 전락한 공수처는 영장 쇼핑에 대해서 거짓말로 도망다니다가 드디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곧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공수처가 야당의 대본대로 수사를 했다고도 했습니다. 대본을 민주당, 민주악당이 쓰고 감동을 헌법재판소가 하고 그리고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이 주연 조연을 막는 탄핵 심판 영화.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공수처에 화력을 집중시켰습니다. 법원과 검찰이 보더라도 공수처의 영장 청구와 국회 답변은 불법이자 범죄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검찰은 공수처장이 국회에서 직원 실수였다는 취지로 해명한 지 사흘 만에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체포 영장에 대해서 묻는 것으로 좀 속단하고 좀 표현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게 나간 것은 인정합니다. 검찰은 공수처가 주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 윤석열 대통령 영장 관련 기록을 누락시켰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공수처 지휘부의 관여나 지시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면 오동훈 처장의 조사 필요성 등도 검토에 나설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검찰의 압수수색 계기로 이 공수처의 불법 수사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지난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이후 공수처를 향한 여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압수영장을 법원이 내준 것만으로도 공수처를 수사할 필요성, 법원도 이미 인정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과천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한 게 사흘 전인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선고만 남겨놓은 시점에서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체포 구속 수사한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이 수사 대상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럼 법원이 공수처 수사 필요성을 인정한 건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혐의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영장 기각 자료를 고의로 누락시킨 혐의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대통령 영장 관련 질의에 거짓 공문서로 답변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공수처에서 대통령 사건 수사 자료를 넘겨받을 때부터 자료 누락 정황을 파악해 내사에 착수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주진우 의원 질의에 대한 거짓 답변 의혹 고발 사건까지 들어오자 압수수색을 통해 본격적인 관련 의혹 확인에 들어간 겁니다.
공수처 자료를 넘겨받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하려는 것도 법원이 그런 압수영장을 내준 것도 이례적인 일인데요. 법원도 공수처 수사의 문제 소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동의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선고만 남겨둔 이 시점에 검찰이 이례적으로 공수처를 압수수색하면서까지 이 수사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공수처는 검찰에 대통령 수사 자료를 넘긴 걸로 할 일을 마쳤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윤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 건 기소를 한 검찰 몫입니다. 현직 대통령 기소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대통령 수사를 담당한 공수처 수사에 흠결이 발견되면 향후 재판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위험을 사전에 가려내려는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이 목적이라면 공수처는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요. 네, 공수처는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검찰이 수사 자료 누락을 발견했다면 공문으로 문의하거나 협조 요청을 했으면 되지 압수수색까지 할 일이냐 싶은 거죠. 공수처는 검찰이 요구한 사건 자료도 빠짐없이 보냈다며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궁금합니다. 공수처에 대한 수사 결과가 대통령 구속 취소 여부나 이 탄핵 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네, 대통령을 체포 구속했던 공수처 수사에서 흠결이 발견되면 법원이 검찰의 내란죄 구속 기소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여지 없지 않습니다. 반면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의 체포나 구속 여부와는 직접적인 접점이 크지 않다 보니 수사 결과가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문제가 나중에라도 드러나면 헌재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을 때의 불복 여론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3월인데도 강원 산지엔 70cm에 달하는 폭설이 내립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집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민환 기자,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죠? 네, 이곳 서울 광화문 광장에도 제법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전부터 흐린 날씨를 보이다 오후 4시부터 빗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봄을 재촉하는 비는 모레까지 전국에 걸쳐 이어집니다. 내일까지 수도권은 최고 60mm, 충청과 전라를 비롯한 남부 제주에는 최고 80mm의 강수량이 예상됐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100mm 가까운 많은 비도 예보됐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지만 곳에 따라 내일 새벽부터는 눈으로 바뀌는 지역도 적지 않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밤 사이 점차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고요. 시간당 3에서 5cm 이상의 강하고 습한 무거운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현재 강원 일부 지역에는 많은 눈이 쏟아지면서 속초, 양양, 횡성에는 대설주의보가, 산간 지역에는 대설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오늘과 내일 강원 동해안에는 20에서 50cm, 강원 산지의 경우 최고 70cm가 넘는 폭설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까지 1m가량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경기 북부, 충청, 경상 일부 지역도 20에서 40cm의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내일 전국 최저기온은 영하 3도로 짧은 꽃샘추위도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파국으로 끝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뒤로하고 이번엔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영국 총리를 만났는데 면박과 조롱, 험담이 난무했던 백악관 회담과는 그 분위기가 180도 달랐습니다. 보도에 김민곤 기자입니다. 차에서 내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만나자마자 반가운 표정으로 포옹합니다. 스타머도 젤렌스키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악수를 하는 등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거리엔 젤렌스키를 지지하는 환영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I hope you heard some of that cheering in the street. That is the people of the United Kingdom coming out to demonstrate how much they support you, how much they support.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앞에선 시종일관 굳은 표정이었던 젤렌스키는 찰스 3세 영국 국왕까지 만날 수 있다는 소식에 미소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And our word had been that His Majesty the King accepted my
meeting tomorrow, and I'm thankful that you organized such a great summit. 영국 내 러시아 동결 자산을 토대로 4조 1,500만 원 규모의 차관까지 약속받았습니다. We're going to sign a loan agreement worth £2.26 billion as part of our unwavering and ongoing support for the Ukrainian people. 다른 유럽 정상들도 파국으로 치달았던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 이후 젤렌스키 지지에 나섰습니다. Eigene Sicherheit und für den Frieden in Europa. Eine neue Zeit der Ruchlosigkeit hat begonnen. Eine ruchlose Zeit, in der wir die regelbasierte internationale Ordnung 미국과 유럽 간 균열이 심화되면서 유럽 내에서 안보 자강론에 불이 붙고 있는 가운데 유럽 정상들은 현지 시각 오늘 런던에서 모여 현 안보 상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만남을 파행으로 이끈 주역으로 벤스 부통령을 꼽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투견을 자처한 벤스 부통령이 던진 미끼를 젤렌스키 대통령이 덥석 물었다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송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You don't have the cards right now. Not playing cards. You're gambling with World War III, and what you're doing is very disrespectful to the country. 협상 결렬을 넘어 외교 파국 사태를 맞은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 극단적 대립으로 치달은 원인에 대해 주요 외신들은 배석한 JD 벤스 부통령의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언급하며 젤렌스키를 자극시키는 등 파국의 미끼를 벤스가 던졌다는 겁니다. What kind of diplomacy, JD, you are speaking about? I think it's disrespectful for you to come into the Oval Office and try to litigate this in front of the American media. 영국 BBC는 벤스가 상사의 충성스러운 투견 역할을 자처했다며 트럼프 정권의 넘버 2 이상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미끼와 파국이 계획된 것 아니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미국 악시오스는 트럼프 측근 인사가 회담 전 젤렌스키에게 미끼를 물지 말고 긍정적으로 답하라고 조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악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젤렌스키의 캐주얼 복장도 트럼프의 심기를 거슬렀다고 보도했습니다. You're all dressed up today. Yes, I had ready clothes. How are you, Mr. President? He's all dressed up today.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는 회담 다음 날 SNS에 미국의 지원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는 글을 남기며 뒤늦게 사퇴 수습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실세로 꼽히는 머스크가 14번째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13번째 자녀 소식이 알려진 지 2주 만입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겸 정부 효율부 수장이 또다시 아이를 얻었습니다. 자신이 설립한 신경과학 스타트업 기업 뉴럴링크의 39살 임원 시본 질리스는 SNS를 통해 셸던 라이커거스라는 이름의 아이를 낳았다며 튼튼한 금의 심장을 가진 거대한 기계 같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도 이 글에 하트 모양의 이모티콘을 달아 자신의 아이임을 시인했습니다. 질리스가 머스크의 아이를 낳은 것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지난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는 머스크와 함께 3명의 아이를 환영 만찬에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머스크의 새 아이 출산 소식은 지난달 14일 미국 20대 여성 애슐리 세인트 클레어가 5달 전 머스크의 아이를 낳았다고 밝힌 이후 불과 2주 만입니다. 이로써 머스크는 질리스가 낳은 4명 이외에 첫 배우자인 저스틴 윌슨과 체외 수정으로 낳은 아이 6명, 캐나다 가수 겸 배우 그라임스의 아이 3명 등 알려진 것만 14명이나 됩니다. 머스크는 최근 백악관까지 아이를 데려가는 등 공개석상에 아이들과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Birth rates have been collapsing pretty much worldwide. If the current compounding effect continues, you would see really many countries become 5% of their current size or less within 3 generations. 이런 가운데 13번째 아이를 낳은 클레어는 머스크와 연락이 끊겼다며 최근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중국이 사람도 하기 힘든 앞 공중 돌기에 무술 동작까지 자유자재로 소화하는 인간형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최근 중국이 첨단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면서 우리 관련 업계도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몸을 굽힌 로봇이 앞으로 공중제비를 한 바퀴 넘은 후 가뿐하게 땅에 착지합니다. 중국 기업에서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뒤로 공중제비를 넘는 로봇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시야가 배를 향해 있어 착지가 더 어려운 앞공중제비를 할 수 있는 제품이 나온 건 최초입니다. 또 다른 중국 기업의 로봇은 숙련된 무도가처럼 쿵푸 동작을 선보입니다. 대련 자세를 취하며 주먹을 날리고 몸을 돌려 발차기까지 합니다. 동작을 한 후에도 다리가 꼬이거나 넘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착지합니다. 之前我们解决更多的困难呢，是在于它的运动的稳定性、运动协调性。其实说白了就是它运动控制算法。 단순히 사람을 모방할 수준이 아니라 어려운 동작도 사람보다 더 잘 해내고 단체 작업까지 가능해지는 등 휴머노이드의 발전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선 아직 미국이 선두에 서 있지만 중국은 대량 생산을 앞세워 기술 추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 예산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걸 통해서 전폭적으로 로봇 산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출원한 특허가 한국의 17배에 달하는 등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격차가 커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전국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개학을 앞둔 한 초등학교에서 불이 났고 앞서 한 펜션에서도 화재가 발생해서 이 투숙객이 숨졌습니다. 김대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연기가 교실 창문 사이로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전북 남원의 초등학교 교실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학교는 모레 개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화재가 그렇게 심하진 않아서 예비 교실이 있으니까 정상 운영도 가능한데 지금 논의 중이고요. 시뻘건 불길이 펜션을 집어삼켰습니다. 어젯밤 강원 평창군 목조 펜션에서 불이 나 투숙객 5명 가운데 4명은 대피했지만 40대 여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손전등을 이곳저곳 비추며 수색이 한창입니다. 갯벌로 굴을 따러 나섰던 60대 부부가 실종된 건 어젯밤 8시 50분쯤. 해경은 인근 CCTV에서 갯벌로 향하던 부부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계속 안개가 껴있는 상태라 육상에서 해상까지 계속 수색을 하고 있는 중인데 해경은 짙은 안개로 부부가 제때 갯벌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고 경비함 세척 등을 투입해 찾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북촌 한옥마을에서 방문 시간 제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관광객 방문을 허용하는 건데 첫날 반응은 어땠을까요? 최다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9시 40분 서울 북촌 한옥마을 입구. 3, 4모 관광객들이 모여 10시가 되기만을 기다립니다.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일행과 대화를 하며 20분쯤이 지나자 안내요원들이 출입 가능 시각이 됐다고 알려줍니다. 동시에 우르르 발걸음을 옮기는 관광객들이 향하는 곳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관광객 통행이 허용되는 북촌 한옥마을 레드존입니다. 통행 가능 시간을 미리 찾아보고 30분 전부터 도착한 관광객도 있습니다. I've read before coming here to make sure that I follow all the rules. So I arrived 30 minutes before opening. 이렇게 미리 도착했다가 10시가 되자마자 입장하는 관광객이 많을 때는 하루 70명에 이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는 한 50명에서 60명, 70명까지도 저희가 10시에 오픈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럼 바로 이제 빨리빨리 빠른 걸음으로 이제 올라가시죠. 레드존은 마을 주민들이 관광객 증가로 인한 소음 피해 등을 호소하자
지난해 11월 조성됐습니다. 시행 5달째로 접어들면서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많이 알려졌지만 여전히 너무 일찍 또는 늦게 와서 기다리거나 발길을 돌려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달부터는 레드존 통행 시간을 어긴 관광객은 과태료 1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종로구청 측은 아직까지는 과태료 부과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다음 주말에도 서울 도심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도로 위 양쪽 차선을 가득 채운 대규모 인파 때문에 1분 1초를 다투는 구급차들이 환자 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권경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광등을 켠 소방구조차가 앞뒤 차량에 막혀 꼼짝도 못합니다. 반대 차선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중앙 분리대에 막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승강기에 갇힌 사람을 구하려고 출동했는데 소방서 주변 탄핵 관련 집회 현장 교통정체에 발이 묶였습니다. 근처에선 소방 구급차가 발이 묶였습니다. 구급대원이 조수석에서 내려 교통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려 뛰어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앞길이 막혀버리자 아예 후진을 해서 돌아가려는 구급차도 있습니다. 서울 도심 소방서의 출동 경로 인근에 집회가 열리면서 주말마다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차량을 우회시키거나 골목길을 통해 출동해 보기도 하지만 현장 도착 시간이 5분 이상 늦어지는 게 다반사입니다. 1분 차이로 이제 불이 확 나고 안 나갈 수도 할 수도 있고, 구급 같은 경우도 이제 사람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1분 차이로 이제 목숨이 이제 끝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영향이 크죠. 시민들은 긴급 상황에도 언제 도움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어떨 적이 있나? 부자동차가 삑삑 가면서 해도 비켜줄 수가 없는데 꼬치게 날아갈 수도 없고 어디 갈 거야. 소방당국은 출동 지체가 예상되면 인근 다른 소방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는 방식 등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 도심 집회가 장기화되면서 1분 1초라도 아끼려는 소방서의 전쟁은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채용비리 감사 결과가 공개된 이후부터 선관위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권 잠룡들이 선관위를 개혁해야 한다면서 한 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란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종로구의 한 극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제2연평해전을 다룬 연극 관람으로 정치 행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 전 대표는 헌법 개정으로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선거관리위원회까지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가 감시의 영역에 포함되어야 된다. 햇빛 안 드는 곳에 곰팡이 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곰팡이가 많이 피어 있습니다. 사전투표 대신 본투표를 늘리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비상계엄 사태 등 민주주의 위기가 선관위에서 시작됐다고 꼬집었습니다. SNS를 통해 부정채용과 감사 거부 등 제어 장치 없이 독주하는 작금의 시스템이 낳은 결과물이 부실 선거 논란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 당시 김세한 선관위 사무총장이 휴대전화를 별도로 개통해 정치인들과 소통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선관위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히 침해한 중대 사안이라며 탄핵 재판을 재개해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증거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해 경선을 치렀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헌법재판소에 이어 선관위의 신뢰를 훼손해 탄핵 심판 판결을 뒤집거나 결과에 불복할 명분을 쌓으려는 목적이 노골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탄핵 정국에서 여당 지도부가 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일 오후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합니다. 지난해 말 권영세 비대위 체제가 출범한 이후 첫 만남입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또 여러 어려움을 헤쳐나왔던 대통령으로서 우리 당에 뭐 좋은 충분한 고온 조언들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직 대통령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탄핵 전국으로 곤란에 처한 여권의 활로를 모색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흘러나오는 만큼 전직 대통령들의 메시지를 통해 보수층을 결속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했습니다. 앞서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보수 정당이 생긴 이후에 가장 어려울 때 같아요. 힘을 모아야지. 집권당이고 소수라도 힘만 모으면 해나갈 수 있죠.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그동안 현역 정치인들과 거리를 두어왔던 데다 탄핵을 직접 겪었던 만큼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더욱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열왕열왕 정치부 최승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꽃게밥, 이게 뭔가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서 꽃게밥을 언급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이 발언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제가 아마도 12월 3일 내란의 밤이 계속됐더라면 연평도 가는 깊은 바닷속 어딘가쯤에서 꽃게밥이 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꽃게밥을 갑자기 왜 꺼낸 거예요? 네, 만일 계엄이 계속됐다면요, 본인이 살아있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여러분이 함께 목숨 걸고 싸워주셔서 감사하다, 살아있어서 행복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당은 왜 사과를 하라는 겁니까? 네, 연평도를 지역구로 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연평도 폄훼 발언이라는 성명까지 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 바다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 피살된 사건이 떠오른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서해오도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을 안 지키고 그냥 수장이나 해버리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해갖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민주당의 우리 서해오도 주민들과 안보를 대하는 그런 속내라 이겁니다. 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공교롭게 오늘 제2 연평해전을 다룬 연극을 관람했죠. 이 자리에서도 꽃게밥이 나왔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집회에 나가서 내란 교수단장 꽃게밥이 될 거니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했던 어떤 헌법을 무시하고 유린하는 폭거의 부분도 대단히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할 자격은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생트집이라며 윤석열을 엄호하기 위해 야당 대표의 발언에 어깃장을 놓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다고 받아쳤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보이는데 처단하라,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네, 어제 탄핵 반대 집회에서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 편지가 공개됐는데요.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처단하자는 표현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 탄핵 심판은 반드시 각하되어야 합니다. 불법 탄핵 심판을 주도한 문영배, 이미선이, 정계선이를 즉각 처단하자! 김 전 장관의 처단하자는 이 표현,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도 담겨 있었죠. 당시에는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전공의와 관련된 문구였는데요. 전공의를 비롯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 전 장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의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포고령 초안을 직접 작성했다고 주장해왔었죠. 보면 처단이란 표현은 평소에 잘 사용을 안 하잖아요. 네, 황정화 민주당 대변인은요. 내란 주범의 파렴치함에 분노가 치민다. 자신들의 권력과 안위에 걸림돌이라고 여기면 무엇이든 쓸어버리고 처단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처단하다, 사전상으로 결단을 내려 처치하거나 처분하다라는 뜻입니다. 유의어에는 벌주다, 숙청하다, 처형하다가 있죠. 지지층을 결집할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극단적인 발언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추워집니다. 북동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오늘보다 7도 이상 떨어질 텐데요. 바람까지 불어서 체감 기온은 4도 더 낮겠습니다. 출근길 서울의 최저 기온은 0도, 체감 기온은 영하 4도가 되겠고요. 춘천은 체감 영하 7도, 남부지방도 체감 온도가 영하권에 머물며 춥겠습니다. 한낮과의 기온차는 8도로 크겠고요. 아침 0도 안팎, 한낮 8도 안팎의 날씨는 당분간 계속됩니다. 한편 밤사이 강한 호우나 폭설이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와 경북에 시간당 5cm의 눈이 퍼붓겠습니다. 강원 산간에 70cm 이상, 경기와 충북, 경북에 25cm 이상, 서울 최대 10cm의 많은 눈이 내일까지 내리겠습니다. 강한 비바람과 풍랑에도 주의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파국을 맞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회담. 단순히 해프닝으로 넘기기엔 우리 외교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국제정치 무대에선 국력과 국익에 따라 언제든 냉혹한 현실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잊어선 안 될 장면.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